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계속 오랜만에 계속 오랜만에 유튜브 또 틀었네요. 근데 제가 튼 이유는 최근에 이제 제 영상에 그 댓글로 이렇게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또 영상을 틀었어요. 질문이 왔는데 그 질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두 가지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그 구독자님이 이제 저의 개인적이라고 해야 되나?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그런 생각 같은 거를 이제 물어보는 댓글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거를 오픈해도 뭐 딱히 개의치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번 영상 주제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카우보이님 궁금한 게 원하시는 목수가 되셨는데 왜 방황하신 건가요? 뭐 취업 관련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이게 방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제가 그러니까 호주 처음 왔을 때 그 방황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호주 처음 왔을 때 영어도 일단은 그렇게 지금도 못하지만 근데 옛날에는 이제 지금보다 더 많이 못했고 그 다음에 살짝 영어 들으면 살짝 울렁증 올 정도로 이게 좀 긴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상황에서 이제 이 자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 일도 잘 구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이제 그 생계랑 연결이 돼가지고 좀 내 앞가름 하기에도 좀 급급했던 그런 상황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그거랑 겹쳐서 이제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연락을 하고 지내면 이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를 좀 눈치를 차리고 저한테 이제 거기서 뭐 하냐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한국으로 돌아와라 지금 빨리 돌아와도 늦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게 저를 안심시키는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었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저를 이렇게 용기를 주기보다는 좀 길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느껴져가지고 막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그 부모님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이후로부터 그냥 제 마음을 닫았죠. 마음을 닫고 그냥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냥 저가 알아서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얘기를 한다고 해도 뭐 솔직히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솔직히 남자가 좀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감정적으로 누군가한테 기대려고 하면 그 상황을 이렇게 타파하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맴돌게 돼 있어요. 안 좋은 일 같은 게 있다 아니면 이거를 타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면 일단은 저는 그 상황을 굳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스스로 고민하고 그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객관적인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선택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 때만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사람들한테 그거를 물어봐가지고 조언을 구하는 거죠. 근데 그냥 제가 이제 그 감정적인 서포트를 받기 위해서 아 나 너무 힘들어 뭐 이런 거를 얘기하기에는 좀 좀 그렇다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좀 크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안 좋은 상황들 아니면 내가 극복해야 되는 상황들을 이제 극복해 나가면서 좀 안정적인 시점에 도달하게 됐을 때 그리고 그 과거를 내가 뒤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이제 뭐 공감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당시에 어떻게 하면 좀 괜찮았던 것 같다 어떻게 했어야 됐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실속 있는 그런 시간을 그 사람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튼 그래서 뭐 이 자리가 안 구해져가지고 이제 생활고를 겪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그렇게 막 이제 적극적인 지지를 주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지내다 보면 생각보다 사회관계가 그렇게 넓어지지 않아요. 그냥 딱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립이죠.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는 건데 영어도 그렇게 잘 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뭐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방황을 많이 했죠. 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방황이라는 정의가 뭐냐면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을 이제 방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기를 지칭할 때가 이제 제가 호주 처음 왔을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뭐냐 엄청 몸부림을 많이 쳤죠. 뜬 눈으로 이렇게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막 오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냥 몸이 받쳐주질 않으니까 수도 없이 그 일터에서 해고도 당하고 그랬었죠.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이제 샬롯을 만나게 됐는데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그 관계를 좀 더 발전시키는 것 자체가 뭐 게임으로 치면 이제 캐릭터를 생성을 해가지고 그 레벨업 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여자친구 샬롯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내 와이프가 되려고 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을 이제 만드는 게 제 1순위가 됐죠. 그래서 근데 그런 환경 그리고 그런 환경을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뭐 돈이 1순위가 될 수도 있지만 근데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뭔가 일을 새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을 이제 시도할 때 그 시도하는 그 궁극적인 동기부여?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냐 이거를 항상 고민을 하는 거죠. 뭐 솔직히 말해서 이제 사회관계도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조금 아리까리하다 할 때 이거를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내가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호주에서 내가 방황을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그냥 방황 중에 호주에 온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한국에 있을 때도 방황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서울에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그 자취방에서 대부분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뭐 누구나 이제 뭐 가정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그런 사정들이 다 있겠지만 근데 20살이었던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그런 가정사가 조금 특별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 또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기 싫어서 아니면 그냥 그 상황을 그냥 좀 모면하고 싶었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셨죠. 그리고 그러니까 술을 어떻게 마셨냐면 술을 친구들이랑 같이 마신 게 아니라 그냥 편의점에 가서 그냥 소주 3병을 매일 사요. 매일 사고 소주 3병을 먹고 맨날 잤죠. 그리고 학교도 안 나오고 결국에는 이제 학점도 망치고 등록금도 그냥 제 생각에는 그 등록금을 이제 그냥 불우이웃돕기 하는 게 훨씬 그 이득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등록금도 완전 다 낭비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죠. 그 시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매일 소주 3병씩 먹고 그 다음에 그 자취방에는 가구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가구를 별로 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얇은 그냥 그 이불 한 장을 바닥에다 깔고 이렇게 잤었는데 그 매사가 그냥 다 귀찮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그 시절이 가장 위험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딴 사람들 눈에는 뭐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방황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방식 자체가 사람의 그 이제 급을 나누는 거죠. 근데 제가 좀 그러니까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보니까 느낀 건 방황을 하더라도 그냥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제 그 좋은 기회가 한 번씩 찾아오거든요. 그때 이제 멈추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걸 알아차리고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거지. 제가 옛날에 그 막 소주 마시고 그다음에 집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도 안 했어요. 그때 그냥 술만 마셨어요. 그냥 그런 상황에 오면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나조차도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막 목이 막 마르네요. 근데 목이 마를 땐 뭐다? 물 대신에 이걸 하나 마시면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이게 물을 한 3리터 마시는 것보다 이거 한 병이면 하루는 그냥 버팁니다. 이거는 이게 보약이에요, 보약. 네? 여러분 저기 뭐냐 이 일 끝나고 나면 목이 마르잖아요. 지금 여름이어가지고 목이 마르는데 근데 물 대신에 이걸 한번 마셔보세요. 이거 마시면 이제 저녁 그 돈 쓰는 것도 조금 아끼고
호주 사람들이 이게 인생을 알아요. 예. 이걸 마시면 돼요. 이게 딱 좋아 이게. 예? 네, 화요일인데 내일 일도 가지만 그래도 맥주 한 잔은 괜찮거든요. 한 잔 하시죠, 형님들. 이거지, 응? 이게 인생이지. 뭐 여튼 그래서 뭐 여튼 제가 방황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그냥 해봤네요. 휴대폰을 하나 샀거든요.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도 또 다른 휴대폰이긴 한데 이거는 그냥 일할 때 쓰는 휴대폰이고 이거는 이제 집에서 쓰는 휴대폰이에요. 근데 이게 뭐였다? 16E였나? 16E라고 뭐 일할 때 쓰는 휴대폰. 제가 이제 그 레지던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할 때 제가 일이 끝나면 항상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제 슈퍼바이저도 그 슈퍼바이저가 항상 현장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을 끝나면 슈퍼바이저한테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진을 찍는데 근데 막 저기 뭐냐 제 휴대폰에 있는 그 실수로 제 갤러리에 있는 그런 야동 같은 거를 이렇게 슈퍼바이저한테 보내면 큰일 나잖아요. 그거 하면 바로 잘립니다. 저는 그 어렵게 구한 직장인데 그 야동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보냈다가 그 뭐냐 해고당하면 되게 안 좋죠. 그러니까 그 야동은 이제 이 핸드폰에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적인 거는 이제 제가 찍고 있는 지금 카메라에 그러니까 저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좀 제가 안심을 하고 이렇게 살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하하 6154님이 보내주셨네요. 내용은 뭐냐면 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호주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가 시비 걸면 죽일 기세로 해야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저도 듣기로는 서양 문화에서는 찾는 게 오히려 쉬운 타깃이 된다거나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들어서요. 카우보이님은 인종차별이나 무시를 당하면 어떤 식으로 갚아주시나요? 썰 좀 풀어주세요. 라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제가 그 사실은 이제 한 일주일 전인가 그때 제가 인종차별 한번 길거리에서 한번 당하고 나서 이제 한 대가리 하고 막 분이 아직 안 풀려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올렸었거든요. 근데 올렸는데 그 너무 폭력적이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가지고 바로 내렸는데 아마 지금 하하님이 제가 올렸던 거를 그 사이에 그거 보셔가지고 지금 댓글 다신 것 같은데 근데 뭐 제가 근데 지금은 조금 컴다운 됐으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일단 그때는 일이 끝나고 나가지고 마라탕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에 있는 사우스포트라고 하는 아시안 타운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마라탕 집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거기 쇼핑센터에 있는 마라탕 집이 한 개가 있는데 거기로 이제 제가 차를 주차장에다 다 해놓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좀 떠발이 있는 백인 좀 중년 남성이 이렇게 저랑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마가 가까이 올 때 그냥 내가 비켜서면 되겠지 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비켜서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걔가 거기다 대고 like man here's Australia you're walking wrong way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man what's wrong with you fucking I'm just like walking on my way 언쟁이 시작됐어요. 근데 막 얘기하다가 저기 얘가 그냥 내가 하는 말을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냥 눈깔이 돌아가지고 그냥 그 중년 남성이 조그만 아들내미도 같이 데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는 근데 그 아들내미도 안 보이고 그냥 걔만 보이는데 제가 걔를 잡으러 갔거든요. 근데 걔는 이제 아들 데리고 이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더라고요. 미친놈인 줄 알고. 근데 그때 쇼핑센터 한복판이어가지고 막 저도 소리 지르고 걔도 소리 지르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긴 했어요 그때. 근데 뭐 솔직히 저는 I don't give a fuck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저도 그냥 근데 이제 저도 걔를 쫓아가다가 이게 뭐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나 해가지고 그냥 그만뒀었는데 그만두고 제가 그냥 존나 크게 뭐 비치 하면서 이렇게 저도 그냥 제 갈 길을 갔죠. 근데 마라탕 먹으면서 생각하는데
저는 근데 그때 당시에 걔가 저한테 인종차별 하는 건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샬롯한테 밥 먹으면서 전화로 야 나 오늘 그 뭐냐 길 걷다가 저기 뭐냐 싸움 한때까지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금방 잡으러 가려고 하다가 그 그냥 도망가길래 그냥 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샬롯이 대려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니는 아직 비자도 없는 놈이 저기 뭐냐 길거리에서 싸우려고 하냐 하면서 이 저기 좀 걱정된다. 니 Why do you look guilty? what? Why do you look guilty? What did you do? What were you saying? Nah, just saying I'm talking about the racism that I have experienced at shopping center in But Southport. this is what I walked in. When I walked in, this is what you look like. hang on. No. Seriously, I like walked in. You went. If you were still recording, you'll see it on the video. It was so funny. I was like, he's for sure talking shit. 그렇게 싸울라 해가지고 크리미널 레코드 생기면 이 비자 내가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그래서 여튼 그래서 바로 꼬리 내렸죠 그때. 그 동양인 남성분들이 이제 인종차별을 당하면 그 자리를 피하려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냐 그 유튜브 영상에 찾아봐도 이제 그 인종차별 당하면 너 뭐 보자 뭐 너네 집에서는 그런 거 뭐 교육을 잘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줄 아나 보지 아니면 뭐냐 너 그거 무슨 의미로 얘기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그렇게 하면 인종차별주의자들이 그거 듣고 그 어눌한 영어로 그렇게 물어보면 저기 더 놀리죠. 그러면 더 놀리고 진짜로 그 인종차별을 당하고 하면 인종차별을 피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진짜 호주는 이게 그 인종차별이 가장 그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문화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문화일 정도로 그 사회에 엄청 뿌리 깊게 내려온 게 이제 인종차별인데 유튜브에서 보는 식으로 이렇게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더 당합니다. 네. 쥐뿔도 모르고 그다음 일머리도 별로 없을 때는 인종차별 많이 당했죠. 그리고 저보다 나이 어린 애들한테도 인종차별 당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스킬을 일단 배우고 여기서 오래 일할 생각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스킬을 일단 배우고 나를 좀 괜찮게 대우해주는 사람들 밑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좀 참아가면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는 그런 것 자체가 그렇게 자기한테 크게 다가오진 않거든요. 근데 뭐냐 자기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그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장에 있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트레이드들이 이제 제가 조금 연차가 조금 차 있는 사람처럼 보이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슈퍼바이저급으로 저를 대우해주긴 하는데 인종차별을 직장에서는 그렇게 막 당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길거리예요. 근데 길거리인데 지하철에 이제 호주 10대 애들 진짜 미래도 없는 새끼들이 있거든요. 그 인종차별을 당하고 그 대응을 할 때 뭐 하지마 뭐 하지마 don't do that 뭐 이렇게 하고 그 자리를 피한다 그러면 걔네들 100%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힐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죽여버린다라는 의미로 fuck you up이라는 단어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if you do that again, I'll fuck you up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그 상황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그 이제 그 양아치들이 이제 계속 뭐라 하면 그때는 이제 싸워도 됩니다. 그냥 주먹으로 그냥 아갈창을 그냥 부셔버리면 돼요. 그냥 그 양아치 새끼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니까 진짜 반 죽여놓잖아요. 근데 걔들은 그 인종차별 할 만큼 지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법정 코트에서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처럼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현장에서도 만약에 싸워가지고 주먹 다짐을 했다. 근데 걔네들이 싸움에서 졌다. 그래서 그러면 걔네들이 막 그게 쪽팔려가지고 막 경찰에
신고하고 그렇게 하고 막 그 한국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맞으면 맞은 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예. 개인들 중에 주머니에 칼 들고 있는 애들이 몇 명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어차피 싸울 것 같으면 걔네들을 제압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걔를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싸워야 그나마 좀 싸울 승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동양인이랑 백인이나 다른 인종이랑 비교했을 때 동양인이 가장 피지컬적으로 약한 건 맞거든요. 고객으로 만난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은 이제 파푸아뉴기니에서 이제 그 석유 시추랑 뭐 자원 그 플랜테이션 같은 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파푸아뉴기니 자체가 식인종으로 유명한 그런 나라거든요. 저기 비슷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원주민이 이길 확률이 아주 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애초에 그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서로 공격을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공격하려고 하는 그 저기 마인드셋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총을 갖고 있더라도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 총을 갖고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원주민 자체는 이제 애초에 사람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혈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 장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죠.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싸울 때는 저기 뭐냐 뭐 반불구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해야 될 거예요. 일터에서 만약에 인종차별 당하면 똑같이 아까 얘기했듯이 fuck you up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그냥 니 한 번만 더 그러면 제가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걔가 진짜로 이 새끼 미친놈인가 해가지고 진짜 싸우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장난인데 왜 그래 하면 거기서 그냥 이제 더 도발하지 말고 내가 분명히 말했다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거기서 마무리 짓는 게 맞아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고 만약에 계속 한다 하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진짜. 대부분 그 인종차별들은 대부분 저기 뭐냐 다 큰 성인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몇몇 이제 좀 정신 노망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긴 하는데 근데 뭐 그분들한테는 솔직히 물리적인 그런 치료를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말로만 싸우면 충분해요. 어차피 그 사람들도 그 노쇠해가지고 저기 싸움으로 그러니까 몸싸움으로는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건드리진 않아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할 뿐이지. 그때는 말로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10대 애들이죠. 10대 애들이 그 좀 혈기왕성하고 그다음에 좀 만만한 동양인들 보면 이제 그때 한 번씩 시비를 걸긴 하는데 한 번은 그 샬롯이랑 같이 차를 타고 이제 데이트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는데 한 제가 보기에는 한 10살, 11살 정도 되는 꼬맹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빨간불이어가지고 신호 대기하고 있는 중간에 제 옆에 와가지고 그 파란 색깔 불이 딱 뜨는 시점에 저한테 계란을 팍 던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계란이 차에 맞아가지고 이제 그 계란 국물들이 막 뭐냐 저기 차에 막 있었는데 제가 근데 진짜 화가 나가지고 그 걔네들을 차로 밀어버리려고 했거든요. 그 뭐냐 샬롯이 이제 저를 막 진정시키길래 그래서 그냥 집에 가긴 했어요. 그냥 그랬는데 근데 그거를 좀 생각을 해뒀다가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저 아는 사람이랑 같이 카약을 타러 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스콜리스 시즌이어가지고 애들 다 방학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조용한 그 호수가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더스크 바이크라고 하죠. 엄청 시끄러운 오토바이가 있는데 그걸로 막 그 저기 쉬고 있는데 막 소리 막 내면서 막 방해하더라고요. 근데 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었는데 걔네들 중 한 명이 와가지고 담배 한 대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꺼져라고 했어요. 꺼지고 나는데 계속 깝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표정으로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다 팩업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걔네들이 이제 더스크 바이크를 타고 저를 그러니까 그 제 친구 차를 괴롭히려고 이제 막 쫓아가더라고요. 근데 트럭을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제가 이제 걔네들을 이제
바짝 추격했죠. 그냥 속도를 높여가지고. 그래서 막 거의 앞바퀴 그 제 범퍼가 그 오토바이 뒷바퀴 닿을 정도로 이제 달라붙었어요. 달라붙으니까 걔네들이 그 반대편으로 오는 차선으로 이제 옆으로 옮긴 다음에 제 뒤로 붙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막 빠바바 하면서 막 윌리하면서 이제 막 저를 막 추격하는데 그냥 저는 그냥 그 양쪽 사이드로 절벽이거든요. 그냥 그 브레이크를 그냥 존나 밟아버렸죠. 그냥 그 브레이크 그냥 제 뒷공무니 바꾸면 죽어라고 그냥 브레이크를 그냥 밟아버렸어요. 밟으니까 한 명은 이제 그 도로에서 그냥 도로에서 자빠지더라고요. 자빠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가 백밀러를 보고 창문 내려가지고 바퀴 한번 날려주고 이제 갔었죠. 살짝 뭐 호주에서는 서양 문화권에서는 그 연령 간의 그런 계층이 없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선을 가끔씩 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계속 용인했다가는 이제 걔네들이 선을 더 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피해 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냥 애초에 처음 만날 때부터 그 솔직히 걔네들이랑 여러분들이랑 친구를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기강 한번 잡아가지고 서열을 확실하게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덕분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제 생각들 아니면 뭐 제가 뭐 어떻게 인종차별을 당하고 아니면 제가 인생에서 어떻게 그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근데 뭐 솔직히 사람마다 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거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는데 그걸 강요할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근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댓글이 달리면 뭐 겸허하게 수용할 자세가 돼 있습니다. 저는 여튼 네. 그리고 뭐 내일 이제 비도 오고 하는데 근데 전 비가 오면 일이 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좋아했었는데 근데 어김없이 그냥 일이 들어오네요. 그래가지고 뭐 내일 또 일을 하러 가보고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에는 이제 샬롯이랑 저랑 저기 조용한 데 가가지고 여행을 좀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영상을 또 찍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것도 어떻게 찍을지 열심히 구상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